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습니다.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은 빈손이 아니라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왔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안녕하세요. 2시에 만나요. KTN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매일매일이 독립운동을 시작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큰 이슈가 엄청나게 많았죠. 네, 이슈를 넘어선 네. 네, 혁명적인 행태죠. 일본 침략이 드디어 시작되어진 것 같아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요. 이제 대통령이 중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땅을 내어달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해외 순방에 나서셨죠. 일본에 또 가셔가지고 어떤 결과를 갖고 오실지도 기대가 조금 됩니다. 맞습니다. 날아갈 때는 세금으로 날아가셨으니까 그 식사비만큼은 개인 돈으로 계산을 해버리고 나오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돈까스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네, 얻어먹지 말고 계산하고 나오면 멋지지 않을까. 뭐 하루하루가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콘텐츠 관련해서는 엄청난 변화도 많이 있고, 네네. 그리고 또 미디어 트렌드라고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변화가 네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영화관에서 OTT로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들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콘텐츠 산업이 이제 변화할 때 미디어는 당연히 이제 트렌드가 변화되겠죠. 콘서트를 할 때 신문 일면에서 광고하던 것들이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인 게. 그랬을 경우에 요즘에서는 이제 마케팅 전략에서 콘텐츠를 이제 새롭게 도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제일 많이 띄는 게 뉴욕 한복판의 전광판에서 대한민국의 가수들과 예, 팬들이 하고 있죠.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팬들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국위 선양을 위해서는 이제 독도 관련해서 이제 신발과 이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 이제 국가적인 이미지를 떠나서 기업 이미지를 승격화시켜서 이제 보내는 경우, 그건 기업에서 하는 경우 마케팅을 활용하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기획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팬덤에 의한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서 생산하고 만들어서 그게 일차적인 기부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죠. 기부. 예를 들어서 우리 대세 임영웅 씨에 대한 기부가 팬들이 하고 있죠. 맞아요. 네네네. 그리고 트로트 열풍이 불면서 그 탑10에 드신 모든 분들의 팬들이 계속 기부를 하고 있죠. 트로키도 기부를 하고 소외된 모든 곳에. 이게 이제 변화된다는 게 기업에서 자체적인 걸 떠나서 이미 소비자가 모든 걸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현상까지 같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게 과연 소비자가 팬덤에 의해서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전에 회사와도 기본적인 미팅과 그렇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선은 지켜져 있죠. 그런 부분들도 조율해가면서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팬들이 자진해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됐던 배우가 됐던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같이 만들어 간다는 게 되게 그것도 콘텐츠의 변화인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콘텐츠의 제일 변화가 어디서 느껴지냐면요. 물건 소비할 때. 전에는 우리가 한동안은 홈쇼핑이 엄청 핫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인터넷 쇼핑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어떤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다면 지금은 인플루언서들이 물건을 공구를 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것도 일종의 콘텐츠의 변화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 변화와 콘텐츠와 미디어는 이제 동시적으로 이제 같이 이제 같이 활동을 하지. 악어와 악어새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1차적인 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네이버라는 거대한 자본이 결탁돼서 그곳에서 많이 일어나죠. 네. 지식인, 초창기엔 지식인이었죠. 그다음에 네. 블로그,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포스터라는 걸 또 만들고 그 위에는 이제 네이버 포털 제2의 때는 이제 광고, 애드라고 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소비자가 직접 알아요. 아, 이건 광고네. 이 블로그 광고네. 다 알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이게 전향이 되죠. 블로그였던 게 페이스북으로 넘어가고. 페이스북은 일촌이라는 관계십과 커뮤니티로 해서 이제 신뢰성을 더 높여줬죠. 근데 이제 이것마저도 광고인 게 이제 소비자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이게, 이제 예. 광고를 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려고 네네네. 페이스북 쪽에서는 또 이렇게 홍보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사회 현상이 이제 미디어 트렌드를 만나면서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거의 39억에 가깝거든요. 예, 그 환경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마저도 신뢰성을 잃어갈 때는 어디로 가나요?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는데. 그렇죠. 전문성을 띠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네. 근데 여기서 또 모순점이 생겨나는 게 소유자가 같아요.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인스타랑 예, 예. 페이스북이랑. 그렇죠, 그렇죠. 인수를 하고 이제 넘어갈 때 유통 구조에서 독과점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제 넘어가는 구조 형태가 왜 그러냐면 그들의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가 이제 이걸 알려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블로그에 이제 확실성이 살아가니까 이제 광고 개념을 더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TV를 또 확장시켜 나가죠. 그 안에서 이제 할 수 있게.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유튜브에 몰리는 거고 유튜브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 지구의 1위가 이제 유튜브니까요.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네네. 유튜브가 1위가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시스템이 스타 시스템이 유튜브 내에서 스타 시스템이 새롭게 등장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만이 넘어가시는 분, 200만이 넘어가시는 분 거의 과거 그 이회수라는 작가가 뭐 트위터 팔로워가 200만이었기 때문에 존보라는 새로운 형태의 뉘앙스가 만들어지고 워딩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런 훌륭하신 인플루언서 분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광고 형태로 변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가 이제 유튜브로 이제 변화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9시 뉴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9시 뉴스 안에 들어가는 협찬. 네. 그게 이제 그 방송국의 거의 매출을 많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아주 뉴스 앞에 붙는 그 광고들. 엄청난 그 그쵸. 매출 그 효과를 시간대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게 이제 마케팅 활용을 썼는데 그 자본적인 구조가 넘어갈 때 이제 네이버라는 포털에 들어갈 때 포털 상단에 꽂히는 광고, 하단에 꽂히는 광고. 그게 다시 변화되면서 유튜브 백광고로 들어가거나 유튜브 하단에 들어가거나 혹은 그 유튜브를 진행하신 분이 이제 앞에다 놓고 광고를 시작하시죠. 그쵸. 5초, 뭐 10초, 어떨 때는 삼겹살을 굽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트렌드의 이제 변화가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사회 변화와 콘텐츠의 다양성에 의해서 거대 그 플랫폼 안에 얹혀지는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라고 해서 내가 이 광고를 얘기했을 뿐인데 또 내가 또 다시 또 매출 구도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죠. 예. 참여하면서 돈을 다시 또 벌어갈 수 있는 게 이게 좀 점차적으로는 좀 많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게 대표적인 게 유튜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부터는 많은 곳에서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네. 콘텐츠가 살아남는 거다. 네네. 미래 산업에서는 네. 콘텐츠가 자산이다. 이런 네네. 얘기들을 네. 하고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미래의 뭐 부의 그 받침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유행에 의해서 유행이라는 걸 따라가면서 흐름이라는 걸 따라가면서 한국이라는 콘텐츠, K 콘텐츠 그리고 K 트렌드라는 게 지금 전 세계에서 지역화되면서 거대 자본과 합류해서 예를 들어서 카지노, 글로리, 그다음에 BTS의 공연, 그다음에 네. 블랙핑크의 다변화된 샤넬과 콜라보가 됐던 참석하게 되고 이게 한국을 정말 많이 알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무엇으로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변화와 트렌드를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정치적인 현황과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대 자본이 항상 이제 만나는 곳들이 구글과 같은 곳, 중국에서 이제 바이두라는 개념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개념, 네. 인스타그램이라는 개념, 이게 이제 융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콘텐츠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이 다음에서는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지금 콘텐츠라고 하는 게 원래가 얘기할 때는 문화 콘텐츠라고 얘기하는 게 좀 전문성이 있구나. 좀 더 얘기할 때 좀 편해요. 미국의 콘텐츠라는 사실은 이제 거의 지금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각화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탐 크루즈 영화를 보면 항상 지역과 같이 콜라보하고 협업을 해요. 주로 이제 한국도 하고 그때 한국 배우가 나오고 잠깐 예. 네. 그러한 모든 시스템을 전 세계가 다 이미 같이 공감하고 유통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 획을 누가 가져가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중동 지역으로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본과 콘텐츠가 만났을 경우에 그 파장은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미국의 플랫폼을 깰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쵸? 중국의 플랫폼을 깰 수 있는 건 없어요. 왜? 그 거대 양축이 인공위성 날리고 우주선을 날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메카와 메디나와 그런 느낌과 같은 거대 자본, 오일머니라고 하죠. 오일머니가 중국의 플랫폼과 만나고 그 안에 한국의 콘텐츠가 들어가면 이제 답이 안 나오죠. 그게 세계 정세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로운 트렌드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콘텐츠를 생산할 때 가장 빨리 만들고 가장 빨리 소멸을 해요. 왜? 장작이 빨리 탔기 때문에 소멸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K-팝은 계속 나가요. 계속 나갈 수밖에 없죠. 단지 이 플랫폼이 미국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중국과 손을 잡기도 하고 중국은 어차피 이제 오일머니 국가들과 사우디와 이쪽 계통과 이제 같이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기름과 콘텐츠가 이제 융합이 되니까요. 그때 한국은 팔로우가 나가거나 확장을 할 때 전 세계 인구의 비율을 예를 들어서 인도, 중국, 중동 하면 거의 끝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의 콘텐츠는 그리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판도가 이제 흐름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냐면 한국은 유튜브나 각계간층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스스로가 뛰어난 지식과 상상력으로서 콘텐츠를 다 생산을 해내고 있어요. 네. 한국의 콘텐츠 생산은 내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나의 미래와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향후 한 2, 3년 후에 가장 큰 경쟁이 될 곳이 저는 사우디와 같은 중동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스스로 경쟁을 하는 것과 그곳에는 이제 자국민에 대한 특혜가 있어요. 자국민이 되면 오일머니에 대한 것을 보편적 복지로 해결을 하거든요. 보편적 복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우디는 이제 왕족 국가예요. 그러면 국민의 편의와 안정을 위해서 경제적인 보장을 해주거든요. 이게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하면 집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성장이 빠를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본적 구조가 안정화돼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면 되게 편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월 500씩 월급을 주고 있어요. 월급을 받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저녁 때까지 무엇을 할까요? 하고 싶은 걸 하겠죠? 네, 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1위가 유튜버예요. 아. 콘텐츠 생산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아.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과 사회적 충돌이 같이 일어나죠. 이건 돈을 벌기 위해서 끝나는데 사우디나 이런 왕족 국가 혹은 중국과 같은 공산 국가에서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국가에서 경영하는 집과 모든 사회적 기반 경제적인 자립이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들이 만든 콘텐츠는 어떤 효과를 내느냐? 왕족의 위대함이 나오죠. 열심히 일하지 마. 난 오늘 사막에서 랠리를 해. 하지만 이게 콘텐츠가 전 세계로 나가죠. 메카의 상징을 만들어낼 때 메카와 메디나라는 거 있잖아요.
지구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슬람이라는 문화가 OTT에 의한 플랫폼으로 변화됐을 때는 이건 정말 파급이 엄청 세지는 거죠. 그 제국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중동이 그 왕의 나라여서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제국은 생산성이 많기 때문에 왜 과거에는 자동화 시스템이 없잖아요. 농장을 만들려면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침략을 해서 그 땅을 흡수를 하고 공장화시켜서 부를 창출하는 거죠. 왜? 작은 노동력을 착취해야만 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제국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땅 따먹기를 해서 다 휘하로 내려와서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야 더 많은 걸 생산해서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시대는 이미 넘쳐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1년치 지금 창고에 쌓여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네. 다른 정책적 문제라고 들었으니까. 네. 이거를 제국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권력을 유지하는 그 시작점이 되었을 때 미국은 전 세계 권력을 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장하는 모든 것을 제재를 가해요. 이걸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많아요. 편협함이 좀 많은 거죠. 이거는 폭행이죠. 남들 잘 때는 꼴을 못 본다는 경제적을 폭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 전쟁의 가장 중앙에 있는 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누가 돈을 버느냐. 그치. 네, 그자가 가장 큰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 근데 말씀을 그렇게 좀 쉽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도움이 됐던 건 네네. 조금 이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를 판단할 때 누가 돈을 벌지를 먼저 누가 돈을 버는 구조지를 생각하고 그 문제를 보면 좋은지 나쁜지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조금 구분하기가 쉽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문화전쟁이 시작된 거거든요. 맞아요. 독과점으로 대한민국이 문화전쟁에서 서열을 가장 높은 곳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미국이 지금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지금까지 헐리우드 네네네. 세계를 다 제패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동양인이 상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데 맞아. 거기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신분 계급 자체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그 문화전쟁에서 살아남는 자가 세계를 제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몽고가 아무리 전 세계를 장악했어도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문화에서 밀리는 거거든요. 점령했지만 문화가 흡수돼 버리는 거죠. 문화전쟁의 가장 중심축에 있던 한국이 가장 매몰되는 게 정치적 판단의 오류와 정책적 문제점인 거죠. 일본의 문화에서 남아있는 게 뭐가 있다고 자꾸 일본을 자꾸 위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본과 손을 잡는 순간 일단 기준점에서 일단 뒤로 퇴보하는 거고요. 미래 시장에서 과연 미국 문화가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200년도 안 되는 나라의 문화를 어떤 단지 이제 액션과 자본이죠. 쾌락과 즐거움.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문화가 아름답다, 뭐 위대하다 이런 자들이 많아요. 금속활자 대한민국이잖아요. 문화의 전달력은 맞아요. 시작되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유럽 문화는 다 도둑놈의 문화인 거죠. 바이킹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들이 이제 유목적인 생활에서 찬탈과 자기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가까운 부족과는 생존을 걸고 싸워요. 왜? 이 안에서 나의 양을 뺏기면 안 되니까. 대신에 멀리 있는 곳과는 친교를 해. 왜? 그 자들은 나의 것을 뺏으러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근접점이 강하고 그 중앙에 선 게 일본이라는 곳과 한국이 그 문제인 거죠. 왜? 일본은 벗어나야 돼요. 계속 침몰하고 있죠. 맞아요. 문화의 융화, 문화의 뭐 아름다움 자체를 찾기 힘들어요. 대한민국은 일단 기본 시작이 5,000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남겨진 역사라는 게 그 안에 묻어 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백의 미라는 게 한국적인 미, 하얀. 그 하얗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백야라는 느낌이에요. 보여지는 건 하얗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게 이제 눈을 감았을 때 하얗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여백의 미와 같은 역사적인 긴 시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역사의 오류라는 게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가장 큰 오류를 하고 있는 게 서양 역사에 한국을 지금 맞춰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뭐 일본 정도가 지방
자치 개념이 아니고 봉건이라고 그래서 지방 마을 원님이 왕이에요. 옆에 가서 잡아서 죽이고 이런 몰지각한 그런 구조 나라였죠. 시스템이었어요. 예. 대한민국은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중앙 집권제였을 뿐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라는 곳에서 문화 찬탈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중국 넘어갈 거니까 니네 좀 길 좀 트라고. 이때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죠. 길을 열어주거나 돈가스를 먹으러 가거나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 예. 오므라이스를 좋아하면 오므라이스 잘하는 곳을 가시지 왜 돈가스 그 집을 참. 저는 네. 일본은 그거를 지키는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백몇십 년 동안 그걸 지켜왔다는 거는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저렇게 정체가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그 정체 현상이 이제 또 문화랑 같이 문화와 콘텐츠와 트렌드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군국주의나 왕체계잖아요. 일본에 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는 건 제국이에요. 거기는 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전쟁에서 패하면서 나라가 쪼개졌는데 명분으로 살아남은 게 다시 또 사우디 왕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근원을 그걸 과연 왕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인 스스로가 추천하잖아요. 왕족이라고. 이해되죠? 다 왕이야. 웬만하면 일본도 왕이야. 마찬가지예요. 자꾸 왕족이라고 해요. 걔는 귀족제죠. 예. 천민과 천박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직급을 올려서 만들어가는 제도들이죠. 시민혁명 후에 다 죽었어요. 프랑스도 죽고. 하지만 영국은 일단 남겨놓은 거예요. 왜? 시민혁명으로 다 끝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 계급이라는 걸 만들어갈 때 일본이 가장 심각히 했던 게 세계전쟁이 일으켜냈을 때 누가 천황이 한 거잖아요. 그걸 전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범. 전범이기 때문에 사과를 했고 거기서 목숨을 구걸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살림 그 목숨을 구걸한 거죠. 맞아요. 네. 그 이후로 조용히 참고 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전쟁이 아니에요. 문화에 대한 찬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찬탈이 시작될 때는 역사 왜곡이라는 걸 시작을 해요. 역사 왜곡을 말을 또 비슷하게 만들어내요. 역사 뭐 수정주의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진실은 진실이지 뭐 선택적 진실 뭐 실체적 진실 말 같지 않은 말을 만들어내면서 문화를 없애가는 거죠. 왜? 일본의 문화가 뭐가 있다고 자기 문화의 무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한국 민족의 문화를 한글을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쵸. 매우 심각한 거죠. 그쵸. 예. 그게 시작점이 되는 이 찰나가 어떤 개념이냐면 과거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때 알아요. 잘못 건드리면 큰형한테 많이 맞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큰형의 꼬봉이 돼서 큰형의 앞에서 타이거 라이딩 하는 거죠. 호랑이 뒤에 세워놓고 앞에서 그 상황에서 문화적인 게 뚫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사무라이 문화, 그건 문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미디어의 심각성이죠. 일본 저널리즘의 품질도수가 높지 않아요. 우선 출입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과거 박정희 시대 때 대한민국 출입처 제도가 생긴 게 일본을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따라서 폭망한 게 영어 교육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영어를 못하는 나라에 영어를 가지고 성문 뭐 이런 걸 만들고 네. 해서 영어 교육 때문에 대한민국이 영어를 못했던 거고요. 과거 우리 부장님들은 영어를 못하는 게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고. 국민성이라는 게 일본 국민은 나쁘지 않아요. 단지 미디어에서 반영되는 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극소수의 이야기만이 미디어에 나타나기 때문에 일본의 국민성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의 국민성이 나쁜 게 아니고 일본을 리드하고 이끌어가는 자들의 정치적 행태와 생각 자체가 불순하기 때문에 일본이 패망하고 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도쿄대 나온 애를 우동집에다 박는 거예요. 합리화시키고. 왜? 그 합리화가 되어야만 나의 아들이 똑같이 수상을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아들이 똑같이 도지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 나의 아들이 똑같이 국회의원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도쿄대를 나오던 MIT를 나오던 그자는 뭐를 해야 돼요? 우동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세뇌화라고 하는 거고 그게 멋있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말씀하신 미디어를 통해서 그 변화하는 사람들이 보고 사는 게 달라지고 그 역사 수정주의 해서 그걸 잠깐 바꾼다고 해서 과연 진실이 왜 그렇게 바뀌어진 대로 갈 거냐는 거죠.
지는 않겠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쵸? 거죠. 정말로 많은. 얼마나 걸릴까요? 200년에서 300년 정도 걸리죠. 왜냐하면 미국의 원래 근본은 인디언이라는 분들이잖아요. 과연 그분들 중에서 과연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 그때가 돼야 이제 등급이라는 게 변화되고 그 문화가 다시 복원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자, 대한민국이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가슴이 아픈 민족일 수밖에 없죠. 왜? 독일의 그 장벽이 무너졌을 때 전 세계가 박수를 쳤잖아요. 같이 함께. 자, 대한민국의 장벽이 과연 무너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힘든 문제인데 왜? 대한민국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남겨진 자들의 아픔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성의 날짜 잠깐 말씀드리는 게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여자들만 남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어떠한 날과 기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어떤 자들은 그분들을 뭐 팔려갔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 왜곡이죠. 지키지 못한 자들이 자기의 명분을 살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팔려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자진해서 갔다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거는 이제 외국에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침략자들, 나치와 같은 자들이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독일은 뭐 홀로코스트는 뭐든 다 이제 인정을 하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독일의 국민성이 우수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땐 정리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대한민국이 계속 수렁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외국에서는 왜곡을 시켜도 돼요. 하지만 국가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 안에서 분탕질을 시작하거나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그 왜? 살아남은 자들이 다 죽어야만 죽이거나 그거에 동참한 자들이 도둑이 자기 발 저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묻을 수가 있거든요. 왜? 그들은 말하지 않고 그들이 자기 신분 세탁을 지금 대부분이 다 끝나 있거든요. 그 권력과 그 자본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대한민국이 계속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남아있는 우리들의 고통이 되는 거고 이 기간이 앞으로 남은 게 뭐 빨라야 한 100여 년 정도 남았겠죠. 왜? 모든 것들이 그 흔적과 그 기억을 하고 있는 데들이 다 소멸되고 또 새로운 세대가 나고 또 그 다음 새로운 세대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정리한 게 아니고 역사라고 표기되었던 것들이 지나면서 묻혀지면서 과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새로운 계급이 발생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잊어버린 거죠. 콘텐츠 산업의 변화에 따른 이런 역사적인 문제들과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네, 산업이 변하면서 콘텐츠를 당연히 변화하고 그 변화된 콘텐츠에 따라서 미디어의 트렌드가 바뀌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쓰고 있는 모든 미디어가 어느 나라 건지를 인지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미 그 플랫폼 시장에서 이미 밀려나 있고 그러면 그 다음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교육자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기초과학을 준비해야 되고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생은 그 교육지도에서 뭐 저는 싫어하지만 물리도 배워야 되고 화학도 배워야 되고 이런 수업들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역사와 뭐 인문학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하는 네네.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고 맞아요. 교육 시스템이 지금 이 미디어 트렌드 변화를 지금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항상 정책이 늦게 오거든요. 시민은 앞서가고 학생들은 앞서가는데 이제 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교육이라는 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도가 늦죠. 트렌드 변화에. 그거는 이제 전에부터 쭉 말씀해 오시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왜 중요하냐면 학교 내에서 선택적으로 확인하고 유튜브의 문제점을 미리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걸 개개인들이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이상한 걸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상한 거일 수밖에 없죠. 왜? 상업적인 회사가 투영시키거나 계속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는 매출 증진이지 그쵸. 유튜브를 찾는 자들의 지식과 뭐 입문성이나 뭐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뭐 최근에는 보면은 뭐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네네. 교육적인 부분도. 그래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부분을
EBS 교육 외에 다른 걸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자 한다면 그 기준점이 되는 게 어떤 베이스가 돼서 그걸 볼 때 그게 더 유용하고 더 사실, 진실에 가깝다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교육도 따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매우 필요하죠. 한 예로 이제 택시를 타면 가끔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듣는 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놔요. 특히 이제 유튜브를 많이 틀어놓는데 그분들이 거의 극단적인 상황인 거를 봐요. 자극적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이제 극단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을 봤을 때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만 봐요. 그랬을 때 그 유튜브에서 방영되는 그 콘텐츠가 과연 진실에 가까운지는 매우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조금 덜 자극적인, 조금 자극은 덜하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것 같지만 여기는 좀 언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자극적이지 않다. 그럼 그런 거를 조금 해서 보면 된다. 아니요. 알고리즘이 극단적이고 더 부정적인 걸 더 많이 추천을 해요.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도 과거 액션 영화를 봤는데 주먹과 몸이 닿지 않는 쓰러지는 영화를 보긴 힘들어지잖아요. 그쵸, 그거보다 더 직설적이어야 되고 더 강한 사실적이어야지. 그렇죠. 시작은 사실에 근본을 두지만 항상 그 유튜브를 볼 때 이걸 보면 돼요. 만약 했다면이 많이 들어가요. 왜? 그걸 적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로 단편적인 스트레이트적인 1차적인 한 줄을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가설이에요. 만약 이랬다면 이렇기 때문에 네. 계속 10분 정도 넘어가면 거의 대한민국은 거의 핵전쟁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지금 보여요. 유튜브에서는. 그렇죠. 네. 콘텐츠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 트렌드가 그렇게 변화돼 간다. 네네네. 미디어 트렌드가 변하면서 마케팅하는 대행사 같은 드라마에 나온 회사들이 이거를 좀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대행사에는 이제 책에 나온 근접한 언론적인 것만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마케터들이 너무나 극단적인 걸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겠네요. 네네네. 그런 것들 자세하게 세세하게 많은 컨텐츠 산업 안에 들어가는 많은 변화들에 따른 그런 변화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얘기도 나오고 네네네. 교육적인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와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콘텐츠 산업 변화에 따른 미디어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 콘텐츠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는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위대한 생각 뉴스 브리핑 이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